저희가 지난주에 전해드린 사건인데 충격적인 사건이었습니다. 보험금을 노리고 아내에게 몹쓸 짓을 했던 그 악마 같은 남편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윤성 교수님. 네. 지난해 이제 12월 31일 오후 10시죠. 여수시 금호동 한 선착장에서 자신의 승용차로 이제 추락 방지용 그 난간을 충돌하고 난 뒤에 운전자가 내렸습니다. 네. 내리고 난 뒤에 뒷좌석에 아내가 타고 있는 상태에서 승용차를 바다에 추락을 시켜가지고 네. 숨지게 한 혐의로 이제 구속이 됐었죠. 네. 그래서 이제 차 안에 있는 이 아내 김 씨 같은 경우는 당시에 119 신고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깝게 사망을 한 그런 상태였습니다. 아하. 근데 이제 남편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네. 차가 순간적으로 바다로 추락을 했기 때문에 자기가 구할 수가 없었다라고 변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경찰 조사에 의하면 차의 기아가 중립이 돼 있었고 가장 결정적인 것이 당시 현지에 있던 CCTV를 보니까 바다에 추락하는 그 모습을 보고도 유유하게 현장을 갖다가 이렇게 떠나는 그 모습이 그대로 찍혔단 말이죠. 아하. 그래서 따져보니까 지난해 10월 달부터 이 피해자 김 씨 명의로 해서 보험에 가입을 했었고요. 네. 작년 12월 10일에 혼인신고를 했어요. 아하. 그리고 난 뒤에 수익자를 자기 명의로 변경했는데 그 보험금이 약 17억 5천만 원 정도 된다라고 하는데 네. 이 사람 같은 경우는 사실 2012년에 그 보도가 됐었던 현직 경찰관이 끼어 있는 우체국 금고 털이범으로 공범으로 나온 사람인데요. 네. 그래서 그 당시 이제 5천만 원을 털어가지고 복역을 하고 난 이후에 또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그렇게 밝혀졌습니다. 알고 봤더니 과거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우체국 금고털이범이었대요. 그런데 앞서 오윤성 교수님이 말씀했던 그 설명 중에 현장 검증하는 모습도 아까 잠시 나왔었죠. 남편이라는 사람이 그렇게 주장을 했대요. 바람에 밀려서 저기가 선착장이다 보니까 저기 내리막길 보이시죠? 바람에 밀려서 차가 저 바닷가로 떠내려가. 지금 뿌옇게 처리된 사람이 바로 이 남편이라는 사람이에요. 현장 검증하는 거예요. 경찰과 같이 현장에서. 그렇게 바람에 밀려서 차가 떠밀려갔다는 거예요. 저 바닷가 쪽으로. 그런데 당시에 차의 기어는 N, 즉 중립 상태였고 수상한 점이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뒷좌석 창문이 7cm 정도 내려와 있었고 보세요. 저렇게. 그리고 남편이 수십 년간 차량 관련업 종사, 주차 브레이크도 풀려 있었고요. 풋브레이크라고 하는 발로 밟아서 푸는 거 있잖아요. 그게 풀려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7년 전 금고털이범. 그러면 그 금고털이를 강선우 평론가님 자기 혼자 있을까요? 그러면? 그렇지 않은 걸로 드러났습니다. 네. 이 사건이 우체국 내에 들어가서 우체국 금고를 턴 게 아니에요. 우체국 금고랑 그 식당이 바로 벽 하나를 두고 사이에 있었는데 네. 이 식당 쪽에서 벽을 뚫어서 금고를 털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저 모습인가 보네요. 네, 맞습니다. 근데 그 우체국 내 CCTV를 확인해 봤더니 네. 지금 그 남편으로 나오는 이 박 씨는 그 우체국 안에 들어간 적이 없었던 걸로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정확한 금고 위치를 알 수 있었을까 해서 봤더니 그 10여 년 동안 친분이 있었던 경찰관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경찰관이 이 범행 열흘 전쯤에 네. 우체국 안에 들어가서 우체국 내부를 촬영을 했다고 합니다. 동영상과 사진으로. 네. 그래서 이 둘이 공범이 아닌가 그런 사건이었는데요. 네. 이 남편이 참 뻔뻔하다는 생각이 드는 게 그 네. 12년 당시에 현장 검증을 하던 모습이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당시에 마스크와 모자를 깊게 눌러 쓴 채로 취재진이 사진을 계속 찍으니까 나는 피해를 봐도 괜찮은데 나는 벌을 받아도 괜찮은데 내 얼굴이 알려지면 우리 가족들이 피해를 보는 건 난 원치 않는다. 그런 말을 했었거든요. 근데 그런 말을 했던 사람이 지금 부인을 저렇게 바다로 떠밀었던 그런 혐의를 받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참 사람이 이런 얘기를 들으면요. 콧구멍이 있어서 숨을 쉬네요. 진짜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요. 그런데 김보람 변호사님, 우체국 금고털이 전에도 또 다른 절도가 있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네. 지금으로부터 7년 전에 2012년도에 우체국 금고털이 사건이 있었고요. 네. 또 그 2012년도부터 7년 전인 2005년 6월에 네. 여수에 있는 그 우체국 현금 지급기 안에 든 879만 원을 훔쳤다고 합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미제 사건으로만 남아 있었고 네. 현금 지급기에서 이제 지문만 확보해서
보관을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요. 네. 그때 당시 DNA를 확보한 상태였는데 이후에 이 남편의 범죄가 문제가 되면서 네. 국가수에서 2005년 그 현금 지급기 안에 든 현금 절도 사건의 당사자가 이 남편이었다라는 수사 결과를 냈고요. 그때 당시에도 지금 그 우체국 금고토리를 같이 했다는 그 경찰관이 같이 망을 봤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때도 공범이었다는 거죠. 네. 그런데 그 경찰관은 당시 훔친 돈의 출처에 대해서는 일체 밝히지 않았다고 합니다. 네. 당시에 그러면 더 충격적인 게요. 당시 금고털이를 같이 도왔던 경찰이라는 사람이 무슨 전직 경찰 이게 아니라 현직 경찰인 사람이 범행을 도왔던 거예요. 그러면 김보람 변호사님 당시 이 사람들은 그 절도 혐의, 금고털이 이런 걸로 형을 얼마나 선고받았었던 거예요? 1심에서는 경찰은 징역 7년 그리고 남편은 징역 4년의 형이 선고가 됐었는데요. 네. 그런데 항소심이 진행이 되면서 좀 많이 감형이 됐습니다. 네. 아마 뭐 본인들이 반성하고 있다거나 뭐 이런 것들을 많이 이제 변호를 했겠죠. 그렇게 되면서 항소심에서는 네. 경찰은 징역 4년 네. 그리고 남편은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는 것으로 그 사건은 이제 마무리되었었습니다. 네. 사실 너무 안타까운 게요. 이 사람은 재혼을 했어요. 당시 이 피해를 당하신 아내는 초혼이었고요. 그런데 남편의 전과 사실을 최명기 원장님 물론 알 리가 없죠. 알 수가 없잖아요. 일반인이 어떻게 알겠어요, 진짜. 여기서는 우리가 이제 언제 결혼 신고를 했다만 아는 거지 그 교제 기간에 대해서 아는 바가 없어요. 네. 만약에 이 남편이 애초에 여성에 대해서 사랑하는 감정은 별로 없고요. 네. 순전히 보험금을 갖다 취득하기 위해서 유혹을 하고 일을 만들었다고 생각하게 되면은 네. 남편은 아마 전과 사실을 갖다 틀림없이 숨겼을 거고요. 아하. 그러나 만약에 둘이 처음에 만나게 되었을 때는 이게 전제가 되지 않고 상당히 교제 기간이 있었다 그러면은 네. 아마 그 중간에 일정 부분 전과 사실이 누설됐을 수도 있겠지만 네. 아마 그거를 본인이 굉장히 잘 포장을 해서 네. 자신이 어쩔 수 없이 뭔가 정당한 사유가 있어서 범행을 저질렀고 네. 그거를 아마 동정심을 갖다 받게 되는 사유로 이용했을 가능성이 높아요. 아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저곳이 해돋이로 유명한 장소이긴 해요. 그러면 뭔가 저기로 가자고, 물론 추정입니다만, 오윤성 교수님, 해돋이 보러 가자고 아내에게 뭔가 감언이설로 이 얘기를 했을 거 아니에요. 저쪽 가서. 그런데 저런 끔찍한 범죄를 머릿속은 생각하면서 갔을 거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제 이 사람이 범죄와 연관돼 가지고 처음이 아니고요. 지금 보게 되면 드러난 것만 해도 2005년, 2012년 이번 세 번째예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의 그 머릿속에는 이 범죄와 관련돼 가지고 항상 그 어떤 프로그램이 작동을 하고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네. 그 이유는 지금 그 이 여성 같은 경우는 자기가 저런 식으로 살해당할 것이다라는 것을 전혀 모르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예, 그 그렇죠. 제의를 상당히 선의로 받아들이고 아마 갔을 텐데요.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에서 갑자기 돌변을 해가지고 만약에 이제 그 가드를 이렇게 난간을 이렇게 부딪혔을 때 뒷좌석에 있던 그 여성의 입장에서도 상당히 좀 놀랬을 거예요. 네. 그런데 좀 이상한 것이 보통 이제 부부가 타고 가면요. 네. 운전석에 남편이 앉으면 부인이 옆자리 조수석에 앉거든요. 네. 그런데 꼭 굳이 뒤에 태운 것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쭉 밀리는 상태에서 본인이 핸들을 조작을 할 수 없도록끔 한 그런 어떤 머리를 쓴 것이 아닌가라고도 우리가 추정이 될 수가 있는데요. 사실 이 보험 범죄 중에서도 주로 이제 가까운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는데 상당히 죄질이 좋지 않은 그런 그 범죄라고 봅니다. 추정입니다만 여러분 뒷좌석에 앉으면요 운전석에 앉은 사람이 차량 문을 잠금 장치를 풀기 전엔 뒤에서 못 여는 거 아시죠? 그런 것도 혹시 노리지 않았을까 추정입니다. 그래서 뒷좌석에 태운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어쨌든 이 사건요 지금 경찰이 이걸 다 밝혀냈고요. 그리고 이제 사법부의 심판 단죄만 남았습니다. 이 악마 같은 남편에게 사법부가 정의의 이름으로 심판해 주기를 기대를 해보겠습니다.